조계종 중앙종회 18대 후보 등록을 완료한 결과 94명이 지원해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교구는 14곳, 선거를 치르는 교구는 10곳입니다. 축제 계절을 맞아 남도의 고찰들도 각종 음악회와 전통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 괴불제와 강진 무이사 수륙대제, 구례 화엄사 화엄문화제를 소개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총 29명을 지원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2억 4천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화엄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화엄사 성기용 홍보위원장에게 화엄음악제와 상월선언 평화방신순례 등 주요 일정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단 입법기구이자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조계종 중앙종회 제18대 의원 후보들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총 81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94명이 지원해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4개 교구 가운데 선출 정수 이내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교구는 14곳, 선거를 치르는 교구는 10곳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1일 시작된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선거 후보 등록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은 94명으로 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직할교구 4명, 해인사 3명 외 전국 교구본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직선직 선거는 14개 교구본사가 선출 정수 이내에서 후보 등록을 마감해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으며 10개 교구본사는 선출 정수 이상으로 다음 달 13일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18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명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효명, 종원, 진우, 도심, 탄웅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교구 용주사는 탄탄 덕운스님, 3교구 신흥사는 우송 삼조스님, 4교구 월정사는 해량 설암스님, 5교구 법주사에서는 정덕 원경스님이 출마했습니다. 6교구 마곡사는 종봉 재민 태진스님, 7교구 수덕사는 주경 정범스님, 8교구 직지사는 묘장 현무스님, 9교구 동화사는 성광 호암스님, 10교구 은혜사는 성로 성원스님, 11교구 불국사는 성행 성재 각천스님, 12교구 해인사는 은관, 하감, 불암, 향록, 재정, 종인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지연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석산, 도림, 범종스님, 15교구 통도사는 진각, 보화, 진무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도륜 등안 해산스님이, 17교구 금산사는 화평, 각진, 원목스님, 18교구 백양사는 만당 석장스님, 19교구 화엄사는 대진 영규스님, 21교구 송광사는 진경, 일화, 시공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 23교구 관음사는 도성 타나스님, 24교구 선운사는 태효 제안 도정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해공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와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송광사, 선운사는 오는 13일 선거를, 나머지 교구는 후보 자격 심사만으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유령과 선원 등 10개 분야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종회위원회는 보인, 경암, 성남 정토사 주지 법원, 진화, 가섭, 우섭, 덕현스님 등 총 21명이 지원했습니다. 총 10좌석인 비구니 종회위원은 지난 15일 전국 비구니회에서 선출한 진상, 철우, 법회, 설해, 정운, 해도, 정관, 지인, 해성, 진명스님입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18대 중앙종회 선거는 다음 달 1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교구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분야별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는 28일 임기를 시작하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조계사와 우정국로 특설 무대에서 많은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취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가 어제 진우 스님 취임 법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준비위는 개혁 종단 이후 최초로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을 맞아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사부대중과 함께 선언하고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법석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 대표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 이웃종교 대표자,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며 육법공양, 반야심경, 종정법어, 발언문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웃종교 순례 일환으로 지난 21일 바티칸을 방문한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저 마르타의 집 앞에서 교황을 만나 종교 간 평화와 화합, 상생을 기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20여 분 동안 진행된 만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단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안내를 맡은 유흥식 추기경은 7개의 다른 종교단체가 평화를 위해 더불어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만남을 기쁘게 수락했다며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종지협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친필이 담긴 중요 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다기를 비롯해 평화를 기원하는 각 종교 대표단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종지협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거쳐 바티칸 시국을 순례하고 21일 귀국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지나가고 꽃과 나무들이 따가운 볕에 물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축제 계절을 맞아 남도의 유서 깊은 고찰들도 각종 음악회와 전통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로 10m, 가로 6m 대형 부처님께 대한민국의 평안을 발언했던 순천 송광사. 1961년 일섭스님과 13명의 화원들이 조성했던 화려한 송광사 대형 괴부를 올해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2회 조계총림 송광사 괴불제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이틀간 진행됩니다. 전통 불교의식 방장현봉대종사의 법문에 이어 조계종 불교음악원 박범훈 감독의 연출로 산사음악회도 열려 흥겨운 무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이 죽은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당대 최고의 목수들을 동원해 건축한 강진무이사 극락보전입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고 말로만 듣던 이 극락보전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는 길에 황금 들녘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여기 오니까 너무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이 가을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였지만 세종대왕은 해마다 수륙대제로 나라의 평안을 부처님께 발언하며 백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무이사가 이처럼 국가에서 주도한 불교 전통을의 수륙대제를 복원해 오는 10월 1일 봉행합니다. 5번째 열리는 강진무이사 수륙대제는 서울 진관사, 동해 사마사에 이어 조선 3대 수륙대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무이사 수륙제의 역사와 절차가 기술된 조선시대 의궤, 수륙 무차평등제의 차려 등에 기술된 내용을 고증해 봉행할 예정입니다. 1571년도에 강진무이사 수륙대제에 시행했던 의궤를 중심으로 연구 참조하여 봉행하려고 합니다. 맑은 가을날 강진무이사 수륙대제에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례화엄사도 걷기순례와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022 화엄문화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가을 문턱에서 남도의 사찰들이 불교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풍성한 문화축제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내 19명과 해외 10명, 총 29명을 지원하는데요.
역대 최대 모금액인 2억 4천만 원을 모연하고 후원에 참여한 사찰이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에서 도움의 손길에 목말라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벗고 나선 지 22년. 올해는 국내 19명, 해외 10명, 총 29명을 지원합니다. 병의 희귀도 정도와 중증 정도, 환아 가족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제력 정도를 살펴 우선순위를 총 5단계로 나눴습니다. 1순위에는 각 1,000만 원이 지급되고 5순위에는 각 4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전법회관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환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난치병의 환아를 돕기 하는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 관심 있는 기업체, 방송국, 여러분들이 점점 이 환아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오늘 이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2억 4천만 원이라며 역대 최대 모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후원에 참여한 사찰이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한 61곳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금액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억 2,400만 원은 국내 환아들에게 전달되고 라오스 등 해외 환아들에게는 27% 정도인 6,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5천만 원은 난치병 치료비 지원 기금 조성에 사용합니다. 공정하게 점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순위 세 분도 제 의견 같으면은 실무자들의 그 심사 내용대로 통과해서 동의해 줬으면 하는 게 동의합니다. 이날 선정된 국내 환아들에게는 추천 단체와 시설들을 통해 치료비가 개별 전달되고 해외 환아들에게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을 통해 전해집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 중국 연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고파나 박물관이 소장한 2천여 점의 중국 연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집한 70여 점을 엄선해 공개합니다. 특히 청나라 초기 제작된 육곡 병풍 중 배추와 벌레로 가을 정취를 나타낸 초충도, 오곡풍 등과 제목을 알 수 없는 화조도 한 점은 대중의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한선학 고파나 박물관장은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인 중국 연화를 이해하며 우리 민화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파나 박물관은 전시 개막일에 맞춰 제13회 원주 세계 고파나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화엄 길을 주제로 화엄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성경 화엄사 홍보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용과 규모 면에서는 화엄 문화제 18년 역사 이래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던데요. 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엄 문화제는 그동안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영성음악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구례군,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동안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집약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제가 화엄길, 네. 그 부주제가 화엄 붙다, 길에 서다, 이렇게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면이나 이러한 크기, 준비 면에서 올해가 가장 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참가 인원도
스님들 참가 인원이 약 3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연인원 우리 이제 구례 군민부터 전라남도 주민부터 시작해서 도민 그리고 우리 제가불자들 같이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이 3일 동안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게 크게 된 게 보여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음악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음악제가 하루만 이렇게 저희가 해왔는데, 음악제가 9월 30일 날, 첫째 날 작은 음악회가 이제 저희가 하고, 그 둘째 날 이제 제일 큰 음악회, 본 음악회가 10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시암제에서 음악회가 3일째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화엄사 음악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음악계 2,000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마 올해도 아마 가장 우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작은 음악회가 첫날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9월 30일 개막날 어떤 행사로 구성되는지요? 우리가 3일 동안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 첫 번째는 구례 군민과 함께 같이 하자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례 사찰 명상 순례길을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군민 500명과 함께 우리 스님들과 함께 천년된 섬진강 둘레길과 그 뚝방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대숲길과 같이 걷고 난 후에 오후에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우리 구례 군민과 그리고 우리가 특히 구례 군민들이 그 문화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갈증을 특히 이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네.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이번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인도 본국에서 그 고전 무용수와 그러니까 고전 음악을 하는 16분이 9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30일 날 인도 사랑문화 축제에 함께하는 첫 번째 공연을 우리 화엄사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특별 법문과 괴불제 네. 그리고 화엄음악제 등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일 날은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저희 이제 화엄사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조사입니다. 네. 연기조사에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 효성심을 나타내는 길이 있는데 수미산 원정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원정대가 어머니의 길을 구례 군민과 함께 걷고 난 후에 우리가 각황전이 6.25 때 소실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구례 경찰서 서장을 하던 차일력 경무관이 네. 그 상부에서 다 태워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저를 지켰습니다. 제2의 창건주가 되는 우리 차일력 경무관의 추모식이 우리 비석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37대 우리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 특별 법문을 하게 됩니다. 한 후에 우리가 3시 반부터 우리 어산 어장이신 동안 스님께서 국보 제301호의 화엄사에 그 괴부를 내놓고 영산제를 합니다. 그 한 후에 6시 반부터 본 음악회를 하는데 이번 음악회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티켓 값이 한 20만 원 정도 들여야 아마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가하는 데는 무료입니다.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음악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화엄사 상월선언 평화방생순례와 인도순례단의 상월선언 평화방생순례, 또 삼보순례 1주년 기념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네. 또 누가 참석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2년 동안 상월선언 걷기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하고 첫 번째는 상월선언 평화방생순례단이 전 카찰 교구본사에서 약 1,500명 제가불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네. 종회의원들께서도 스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약 2,000여 명이 화엄사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해서 천은사에
도착을 약 8km 정도 걷게 됩니다. 거기에서 도착을 하게 되고 점심 공양을 한 후에 그리고 시암제까지 인도 순례단이 내년에 출발을 하는데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암제까지 약 3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서 공양한 후에 저녁에 시암제 음악회를 2번째로 하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한국불교미술원 초대 전시회, 불화 그리기 체험 행사, 화엄 사색 전시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도 같이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뭐 음악제라든지 걷기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문화에 관련돼서 전시회를 하는데 네. 그 첫 번째는 우리 보제루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보제루라고 하면은 화엄의 꽃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화엄의 불교 미술에 관련돼서 전시회를 3일 동안 저희가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가할 때에는 우리 보제루에 들어가서 우리가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화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대웅전에 보면은 삼신불이 있습니다. 삼신불 뒤에 탱화가 있습니다. 그 탱화를 우리 일반인 참가자들이 오셔서 탱화를 그려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옷들에 관련돼서 복식 문화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시회를 우리가 불교에 관련된 그 장소에서 특히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참여하시면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가을 지리산을 화엄의 바다로 물들일 대장정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즐거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